학생야구의 자기계발서 아마야구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선수 정책의 현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속담에 현장에 답이 있다. 그게 말이 맞습니다. 그 시도 교육청이라든가 일선 장학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 관계자나 부모님들은 맨날 불만이 있어요. 일선 장학사들이 현장에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현장에 와서 시스템을 보라는 얘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에는 야구계 같은 경우입니다. 목동 야구장에서는 야간 경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비단 야구뿐만이 아니죠.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일선 교육청의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책을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로 6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최저학력제 교과목 수 학생 선수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줘야 된다. 두 번째, 고교야구 주말리그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세 번째, 고교야구 선수 임의배정 제도는 폐지해야 되고, 네 번째, 특정 포지션의 쏠림 현상, 신체 조건을 명시하는 대학야구 입시 전형을 개선해야 된다. 다섯 번째, 교육부의 전주훈련 지침, 각 지역 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인식으로 정책을 반영하고 있음에 통일된 행정으로 규제보다 현실에 걸맞는 행정 실시. 여섯 번째, 장기 근속 지도자 포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최저학력제 교과목 수 학생 선수에게 선택권 부여. 이 제도, 최저학력제라는 제도는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거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이거에 대한 13년 전에 이미 제도가 국회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폐지를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선수에게는 교과목 수를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다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선택권은 학생 선수들에게 과목의 수를 선택권을 부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말리그 폐지. 이 제도는요, 법이 아니고 취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를 해야 돼요. 정부에서는 이거를 연구 용역까지 맡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들 7대3으로 반대가 많은데 굳이 이유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고교야구 선수 임의배정 폐지. 이 내용은 서울시의 한한 내용들인데요. 학업 성취도로 배정하는 체육특기생. 이건 체육특기생이 아니죠. 일반 학생들을 뽑는다는 얘기고 경기 기록이 반영 안 된다면 이거는 체육특기생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하여 대부분들 우리 교육청이나 학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의 경제 성장을 걱정하는데 이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이 제도로 인하여 무늬만 체육특기생으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 성취도가 모자라는 학생들, 체육에 특기가 없는 학생들의 해방구로 이게 변질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학야구 입시 전형의 개선. 대학야구 입시 전형을 보게 되면 특정 포지션의 쏠림 형성으로 인하여 유소년 야구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체 조건으로 입시를 차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기회 균등의 위배 소지가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전지훈련 지침 제고.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인데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좀 토로하고 싶습니다. 저는 9년 전에 문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을 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철을 시킨 적이 있어요. 명분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다람쥐 쳇바퀴째 돌고 있어요. 저는 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동계훈련 문제만 해결이 돼도 발 뻗고 주무시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할 때 해결 방법을 얘기해야 되지 왜 자꾸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해외 전지훈련을 가면 학부모님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지도자들의 그 경비 문제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주지 말자고 돼 있습니다. 자, 그거 다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광한 게 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보다도 국내와 국외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에 대해서 좀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요. 특히 그 여름 종목이 있고 겨울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야구는 여름 종목이고 다른 종목 같은 축구 같은 경우 여름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그다음에 그 체육관에서 하는 종목들은 쉽게 그러면 겨울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형평성을 둬야 되는데 저 또한도 그 해외 전지훈련은 거 반대해요. 이 해외까지 가면서 외야를 낭비하는 것은 원치는 않지만 제 형평성 세계 지도를 보면 북반구에 위치해 대한민국에서 야구라는 종목은 되게 기후에 까다롭습니다. 겨울에 할 수가 없고 야구장도 없고 지방마다 춥습니다. 운동장이 없잖아요.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자체가 저는 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이거는 공문상을 보게 되면 이 문제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건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리그제를 변경만 하면 된다는 점인데 왜 이거를 관철을 시키질 안 하고 자꾸 그 게으른 형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뜨거운 감자고 교육청이든 일선 교육청에서 이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장기 근속자 보상. 같은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장기 근속 운동부 지도자들의 포상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바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 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포상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6가지를 나눠봤는데 그동안 학생 스포츠가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현장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에 통보 형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명 탁상공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정책을 관여하는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군림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학생 스포츠를 위한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버팀목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매체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피부에 와닿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준동순방 떠나는 이윤 한덕수의 컴퓨터만 보지 말고 현장 달려가 국민 정규를 들어라 지시. 윤 대통령은 30일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학생 스포츠의 관계자들, 학부모님들, 학생 선수들의 절규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규 말입니다. 그동안 그 학생 스포츠에 대한 그 매뉴얼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 불만을 토로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절규라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학원 스포츠 정책은 가로막고 있고 숨기고 있고 지시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방식은 개선이 되어 학생 선수에 의한 학생 선수들을 위한 학생 선수들에 의한 정책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학부모들의 금융치료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 같고 학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영선의 성동원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